자,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어렵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어찌됐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 실적 그리고 정점에 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실적 범위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 보도록 하고요. 뭐 수급 논리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일단은 그 컨센서스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1분기 실적 범위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연간 단위의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이 증권사가 이제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증권사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7월 5일 이후에 전망치가 지금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7월 5일 이후에 전망치가 안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6월 24, 7월 5일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정 주가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사실상 신한금융투자하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급격히 이제 좀 낮춰놨는데 이것을 따라와서 낮춰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적정 주가의 부분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평균 PER, PBR 감안해서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으로 설정해 놓는 건데 실적 전망치가 이제 좀 많이 그러면 하회된다라는 쪽으로 설정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뭐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연간 전망치 부분이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목표 주가는 뭐 낮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그 나와져 있는 실적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기 실적이 이번에 얼마큼 그 패닉 상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패닉 상태로 나오는 실적 범위는 일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예상치보다 일단 긍정적으로 1.5%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전망치가 자기네가 내놓은 향후 전망치 부분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거의 50% 수준 하향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내놨어요. 결론적으로 똑같이 반도체 D램 쪽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돼 있는 상태인데 같이 이제 묶어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 부분이 3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3월까지 1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기준 잡았을 때는 거의 전망치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점에 달해서 그 나머지 부분이 2022년 3분기, 4분기 실적이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반토막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 개 분기를 합산하면은 그게 이제 4,500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작년 대비해서도 일단 실적이 50% 증가한 수준이 되는데, 실적 자체가 정점에 달했으니 꺾여지는 실적 부분이 있기에 주가 부분도 최정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IT주들이 현재 위치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위치다. 지금 뭐 8만 원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실적이 정점이다. 이러면 모를까. 주가는 이제 뭐 52주 신저가를 계속 이탈시킨 상태의 기준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겠죠. 펀더멘탈상.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게 이제 내년 실적까지도 안 좋다 이런 해석은 또 결코 아니에요. 내년 실적까지도 안 좋다 이런 해석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기준에서 실적이 둔화되고 뭐 하반기에 둔화된다라는 전망치의 기준으로 둔화되고 그러면 그 이후의 실적 범위를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범위의 그 이후의 실적 범위도 그럼 연간 단위에서 작년치 수준 그죠? 하반기의 절반으로 놓고 봤을 때 1,500억 수준이면
그게 연간 단위로 내년 기준에 3천억 수준으로 꺾여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 부분이 안 좋고 내년까지 다 안 좋다 이런 해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주들이 지금 다 그렇게 깨져 내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년에 어찌됐든 뭐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수준의 실적이다. 만약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 경기가 살아난다는 쪽이죠. 지금 당장 빅스텝을 밟아서 경기가 다 같이 둔화된다.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 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쪽이 무너진다. 그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쪽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가 안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LG화학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는 LG화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체적인 화학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2차 전지만 있지. 그럼 그런 쪽에 문제가 잡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변동률의 기준이 나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연간 단위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중이 좀 높으신 상황이고 전체 유통 물량 대비해서도 많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에서 지금 밀리는 게 이제 사실상 우리 방에서 물량이 나가서 밀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에 연동돼서 프로그램이 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발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으로 회귀되는 과정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요 기준에서 그 신용이나 미수가 없는 상태라면은 여기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과도하죠. 실적의 기준에서도. 최악의 경우 3천억의 순이익을 기준을 잡는다 해도 그게 정점이라고 치고 올해가 정점이라고 치고 작년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3천억의 기준을 순이익을 잡는다 해도 어차피 PBR은 낮아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이익 누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PER 자체가 지금처럼 이제 뭐 6천억을 기준 잡는 기준의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3천억의 기준을 잡아도 지금 현재 7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종 업체 중에서는 DB하이텍만큼의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의 종목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만약에 최악의 실적 3천억으로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실적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기존에 이게 이제 실적이 그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별화를 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형성돼 있던 지표를 놓고 보시면은 PER이 가장 낮은 게 5배, 4배, 4배 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3배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2조 원이고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하향되기 뭐 전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천억의 순이익이라고 치면 6, 38, 4배, 3배, 3.3배? 최저치죠, 최저치 PER이. PBR이라 어차피 이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놓고 봐도 최악의 상태의 기준으로 놓여져 있어요. 주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 가격대에 지금 형성돼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시는 게 옳고 여기서 이제 1.5% 이상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어차피 방안에서 매수자인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지간한 종목을 정리해서도 움직임을 이쪽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도 열어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단위든 분기 단위든 컨센서스의 변화가 크진 않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가 신한 쪽하고 이제 다올 쪽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춰놓은 부분에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컨센서스 C계열 쪽 보면은 그럼 정확하게 지금 기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작년에 2020년의 기준을 잡죠. 2020년 그리고 2020년은 요 밑에 있다라고 친다면 가능성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다 따져보죠. 뭐. 2020년 저점 기준에서의 실적 범위, 그 당시 실적 범위 놓고 보겠습니다. 2020년에 실적이 166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악의 경우도 상반기 실적은 나와 있으니 하반기 실적 감안을 했을 때 물론 거기가 정점이고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면 주가는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내년 실적이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난다 해도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 2020년 주가 대비해서 더블 그리고 오히려 200% 그죠? 4,500억 정도의 기준을 잡으면 그럼 더블이라고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3만 원 수준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최저 바닥을 찍을 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4만 5천 원 수준 그 자리도 지금 이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내려올 때가 코로나19 당시에 내려올 때가 이거는 얘 펀드멘탈의 그 놓여진 흐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깨고 내려온 기준이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깨고 내려온 기준.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제자리로 돌려놓은 자리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라고 친다면 시가 부분으로 치면 21,500원이고 21,500원에 더블이라고 치면 43,000원. 그것도 바닥. 그것도 바닥이라고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43,000원이. 거기 대비해서 그 실적이 4,500억으로 최대한 할인을 해서 올해치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럼 200% 그럼 6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져도.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합니다. 과도하고 지금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는 2만 주 정도 매수인데 2만 주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물량이에요. 개인 선호 창구 2만 주. 뭐 미래에서 또 개인 선호 창구라고 해도 나머지는 손바뀜이란 말이에요. 그럼 방 안에서 물량이 지금 나와서 미끄러져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처음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어제 나온 뉴스 때문에 혹시라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어제 움직였어야죠. 응? 갑자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나라고 해서 외국인 기관이 어제 뉴스는 보도 자료는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뉴스 보도 자료를 보고 알게 됐다. 그것도 아니죠. 지금 어제 이제 그 2시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탕이 나와 있고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잇따른 주문 취소의 난감 이런 게 오히려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그냥 막연한 설정 범위보다도 결론적으로 지금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거고 그다음 분사 내용이
어제 그 올려주신 그 보도자료에 대한 분사 내용 놓고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분사의 기준은 분할이 아니라 분사가 돼서 말 그대로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이게 인적 분할까지 확대되면 모를까. 인적 분할로 되면은 대박이죠. 오히려 호재죠. 호재고 대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사라는 기준은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 3, 4천억 정도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응? 매출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매출액 3, 4천억 부분의 부분 한번 같이 차분히 읽어볼까요? 반도체 설계 사업을 분사한다. 그리고 주력인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로 그대로 있는 거니까 분사를 해도 그 다음에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매출액은 3, 4천억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당장은 연매출 9천억 안팎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당장은 요 3, 4천억 규모의 분사 부분이 만약에 인적 분할로 연동이 된다면 그건 재료고요. 그건 재료고 그리고 뭐 해프닝이든 뭐 검토만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적 분할의 자회사의 경우라면은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의 분사이면 또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챙겨놓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이제 전자신문 쪽에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만약에 조회 공시 요구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진짜 두들겨 맞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해석은 될 수 있겠죠. 아 얘네도 물적 분할을 하나? 물적 분할을 해서 개인 투자자를 울리나?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이외의 모든 물적 분할의 업체들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면 물적 분할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가 조정을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LG화학도 물적 분할 가지고 조정받은 케이스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것도 설명해봐야 또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질문 주셨고 어제 전자신문에 2시 26분에 2시 26분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나온 기사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5시에 수정이 돼서 또 올라왔어요. 5시에. 그러면 시간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합으로 약보합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 외에서.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일별 추이 보시면 보합으로 끝났네. 나머지 IT주들 강세로 마감됐는데 보합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실적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결론적으로 나머지 쪽의 변동률 자체가 제한적인데 얘만 지금 뭐 말 같지도 않게 좀 프로그램 쪽은 5만 5천 주 매수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들 쪽에 매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시면 이제 한투 쪽은 아예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 공매 상환일지 대차 상환일지 한투 쪽에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누적적으로 보면 매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매 대차 상환으로 볼 수는 없고 키움이 2만 주 정도 매수 우위인데 개인이 2만 주 매수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지금 등락 범위에서 그래서 결론은 과도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 물량 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진 거라면은 상당 부분을 되돌리고 마무리 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버거운 상태고 이 결과물이 결론적으로 뭐 16시니까 16시에 결과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 발표가 아니라 공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16시까지니까요. 18시까지니까 18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 장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내용,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1.5, 2% 정도 돌리면, 2%는 좀 양보를 하고 2% 돌리면 매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2%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뭘로 따져도 분사가 악재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 자체 내용 자체가 악재 자체가 되지도 않고, 만약에 이게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로 연동되는 분사의 규모라고 한다면, 인적 분할이면은 그거는 호재 기준으로 잡히고 시가총액이 쪼개지니까 완전히.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물적 분할로 잡혀도 추후에 LG화학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혀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물적 분할이 악재로 작용된 케이스가 없어요. LG화학도 아무리 악을 쓰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LG화학 자체가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은 적이 없다. 그거는 조정받은 거는 단기적으로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단기적으로 2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다 같이 조정받은 거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이제 문자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DB하이텍의 경우 문자를 지금 발송을 할게요. 투매 금지, 그리고 종목을 정리를 해서도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정리 기준 잡아서 들어가야죠. 이렇게 되면은 사업 부분 분사에 대한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에 대한 분사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사업,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 분사에 대한 전자신문 보도 자료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 상황, 악재가 아닌 만큼 투매보다는 비중 유지 전략, 저점 대비, 장중 저점 대비 2% 반등 시 추가 신규 추가 재편입 설정.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및 손절 가격은 추후 설정. 편입 시 재차 문자 발송 예정. 아래 종목군 정리 후 DB하이텍으로의 이동 가능. 뭐 이건 강제할 수는 없죠.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쪽으로 무조건 잡아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SM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삼성 엔지니어링 SM 현대로템 오리온 여기까지 다 정리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DBI텍 현재가 43,000원 마이너스 11.05% 15. 얼마야? 11.16 기준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과도하게 뭐 어떤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기준에서 뭐 기술적, 얘를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뭐 소형주가 아무런 내용 없이 소형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어느 라인을 뭐 돌파했다 혹은 어느 라인을 이탈했다 그러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수급이 몰리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기관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로스코 범위에 달했네 라고 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로스코 범위가 출회되는 가격이 뭐 이 가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막연히 앞전 저점들 5만 원이 이탈됐으니 얘는 급락이 나온다, 그런 그 해석은 좀 말이 안 되죠. 뭐 SK 하이닉스의 흐름하고 작년에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9,500원이, 그러니까 명목 가격 9만 원이 이탈됐다고 해서 지금 뭐 8만 원까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설정해드린 내용으로 일단 기준점을 먼저 잡고 그 다음 범위의 움직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종목을 정리해서 이동까지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그 외국 기관 추정치는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평상시 거래대금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이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쪽 물량이 뭐 10만 주 정도 쏟아져 나가면서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투매가 유발돼서 깨져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거래일에는 정상 범위로 회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더
돌릴 때 기준은 저점 대비 2%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2%가 부담되시면은 지금 그 변동성 대비해서의 3분의 1 지점으로 설정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먼저 영상. 일단은 그 지주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사 설립 요건을 갖추면 강제 지주 전환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에 2년 안에, 그래서 2년에 이제 여유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년 안에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DB의 입장에서는 DB 하이텍의 지분을 30%까지 끌어당겨야 되는데, 지금 그 DB 쪽에서 갖고 있는 DB 하이텍의 지분율, 그 지분율이 30%가 안 된단 말이에요. 17.84%.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은 추가적으로 12% 정도 장래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뭐 3조 원 수준이라고 해도 3,600억 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사실은. DB그룹에 돈이 없어서 지주사 기준에서 돈을 뭐 챙겨서 운영할 수 있는 절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매각 가능성은 없잖아요. DB 하이텍 보유 지분을 뭐 매각하거나 뭐 전부를 팔아서 지분 관계를 끝난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부분들 추가적으로 또 놓고 볼 텐데,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은 내용들의 지주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략 부분은 다시 저점 찍고 다시 2% 이상 돌릴 때 기준을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미끄러진다고 계속 잡아낼 수는 없고. 오히려 나을 수 있죠. 오히려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다 보고 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12.4% 지분을 뭐 팔아낸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5% 미만 지분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사주를 지분을 늘릴 거냐의 기준이 계속 시장에서는 화두가 된 거고,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기준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할 거냐, 인적 분할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물적 분할의 기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뭐 이런 기준이고, 실적 부분은 앞부분에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DB그룹에서는 아시다시피 동부그룹이 사실상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사업을 늘려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한반도체 인수한 게 지금 겨우 이제 결실을 맺은 건데, 그 과정 속에서 DB그룹 자체가 이제 휘청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보험사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다가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인적 분할을 하면은 어떤 특색이 있다 그랬어요. 자사주가 인적 분할을 하면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적 분할을 하면은 블럭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지주사하고 이제 사업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블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높일 수가 있어요. 골프존인가요? 골프존도 그렇게 했고. 일단 지난 1월부터 지주사로 강제 전환이 됐음을 통보를 받은 것을 공시를 했고 12.42에서 30% 이상으로 들어 올려야 되고, 그리고 DBI 택은 일단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주사를 택하게 되면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해석이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주사 전환이라는 것이 IMF 때에 IMF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내용, 그 요구했던 내용의 기준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족볼 체제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좋은 회사에서 돈을 빼서 그거를 자회사에 돈을 계속 갖다 뿌려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특정 기업을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솔제재 같은 경우에 알짜배기 한솔제재에서 돈을 벌어서 한솔건설이나 이런 데 돈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한솔제재에서 버는 돈을 그렇게 하고 뭐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막 참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배당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족골 체제로 자기들의 지분을 계속 가치를 높여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 그러면 가장 투명한 것은 지주사 전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에 한다고 강압을 할 수는 없죠. 강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가장 많았던 대우그룹부터 날라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땐 대우그룹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망가졌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고 대우그룹이 날라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주사 전환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가장 부채가 많은 그룹을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그 이후에 이제 알아서 LG가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단 말이에요. LG가 그냥 알아서 착착착 지주사로 전환을 하고 분할을 한 거죠. LG, 뭐 GS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현대차,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뭐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왕자회란, 무슨 개뿔 무슨 왕자는 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주사 전환을 진행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특별법이 생기는 거예요. 지주사 전환을 했을 때는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긴다. 그럼 굉장한 특혜죠. 손 안 대고 경영권을 더 크게 확보하는 거잖아요. 자사주 자체 의결권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 돈으로 산 게 왜 오너의 대주주의 의결권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근데 그런 특별한 당근을 주지 않는 한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지주사 전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악용인 거고, 어찌 보면 이제 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 거고,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금융 실명제도 있었지만은 숨겨놓은 지분까지 싹 다 꺼내놓고 뭐 세금 낼 건 내고 지주사 전환하면서 경영권을 더 장악할 수 있게 되고 지분을 그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지분율이 더 낮은 쪽은 사업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LG에너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고 지주사로 전환되는 그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포함해서 6개 업체인가요? 쪼개놓은 중공업그룹 같은 경우, 어찌됐건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이었다라고 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을 지분을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합을 한단 말이에요. 얼로 지주사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주사 지분으로 바꿔요. 대주주가. 그럼 대주주는 사업 회사의 지분은 적게 갖고 있더라도 아니면 혹은 없더라도 지주사 지분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지주사 전환이 오케이 다 된다, 오히려 권장하고 그렇게 해왔고,
투명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무산된 기업이 딱 하나가 있죠. 그룹 중에. 딱 하나의 그룹이 삼성그룹인 거예요. 갑자기 다 되다가 삼성그룹 너희만큼 지주사 전환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형평성이 논란에서. 근데 어찌됐건 뭐 최순실 씨 터지고 그 이후의 흐름이다 보니 삼성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자사주 매입을 상상을 초월하겠단 말이에요. 14%를 했어요. 그걸 그냥 이익 소각을 해버립니다. 이익 소각을.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주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비이성적인 흐름이라더라도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착시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조짜리의 DB하이텍이다. 지금 뭐 2조가 깨져 내려갔는데 3조짜리다. 그럼 인적 분할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씩으로 쪼개지죠. 그럼 가벼워지다 보니까 랠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쪽 사업사 쪽의 랠리가 좀 강화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지주사 전환됐을 때 LG그룹, 뭐 GS그룹 다 있잖아요. 그러면 LG 지주사 LG, 지주사 뭐 GS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하고 또 거기서도 또 쪼개지고 그런 기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소액주주들이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와 그런 내용의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양쪽이 다 갈려져 있어요. 근데 물적 분할이 갑자기 악재라고 떠오른 거는 LG화학 때문인데 물적 분할이 악재로 작용된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없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LG화학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LG화학도 그 당시에 240% 올라오고 삼성 SDI도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200%대 강세를 나타내고 거기서 20%대 조정이 나온 거지 그게 물적 분할 내용은 사실상 아니었어요. 물적 분할이었다면 그게 악재였다면 LG화학만 빠졌어야죠. 동반적으로 빠지더라도 SDI나 SK이노베이션의 하락률이 LG화학보다 적게 빠졌어야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40% 가까이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뭐 그건 나중에 또 따져보고요.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다면은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이왕이면 인적 분할을 하면 시장의 심리적인 면은 일적 분할을 하면 나쁘게 평가를 하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해도 LG화학 이후에 물적 분할을 하는 쪽이 많아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물적 분할을 단행을 하고 뭐 이런 기준인데 그들의 주가 소식이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최악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만약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 주가를 좀 밀고 내려가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를 했다.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배임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지주사 또 전환 지주사로 전환되는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적 분할의 마법을 통해서 여기 이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인적 분할 마법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지주사가 의결권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똑같이 사업 회사나 지주사 쪽이나 똑같은 지분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대주주는 이득을 보는 게 이제 지주사 자사주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서 자사주 지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사주가 만약에 10%였다. 그러면 뭐 개인 외국인 기관이 뭐 333 갖고 있었다. 대주주가 뭐 대주주 개인 뭐 기관이 333 갖고 있었다. 그럼 333으로 3.3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지주사 지분을 빼고. 그러니까 자사주 지분 빼고. 자사주는 지주사로만 갑니다. 그 자사주가 이제 의결권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적 분할의 마법이라는 거는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만의 혜택을 보는 거고 인적 분할의 기준은 오히려 가격 메릿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에 사실은 인적 분할이 호재는 아니에요.
무상증자가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면인 것처럼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요 내용이에요. 중간 지주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주주만 참여하게 되고 대주주는 주가가 폭등한 사업회사 주식 이걸 현물 출자해서 지분을 그러니까 수합이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증자를 해버리고 지주사에 대한 증자를 해버리고 그 지주사에 대해서 납입을 사업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로 납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대주주는 이익을 보는 거죠. 이익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악재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램 수급 쪽에 일부 매수가 있다가 지금 14만 8천 주, 15만 주죠. 15만 주의 물량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로스컷에 걸린 물량들. 기계적으로 로스컷에 걸린 물량들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전체 부분에 이제 차익하고 비차익하고 다 놓고 볼 텐데 차익, 비차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익은 뭐냐면 선물, 현선물에 연결돼 있는 차익 거래. 현물 대비 선물의 움직임에서의 갭을 이용한 거래이고 비차익은 선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비차익 쪽에서 물량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계적인 로스컷 범위의 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망한에서의 기준이 자꾸 어디선가 배워온 기준이죠. 어디선가 배워오신 거 아니에요. 로스컷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까 이 기준.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에서는 2, 3%의 기준을 잡자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탈부터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자의 기준인 거고 그럼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도 로스컷을 잡자. 그럼 전저점이 이탈되면 로스컷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기계적인 대처잖아요. 그럼 기계적인 대처인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의 기준에서도 기계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는 여기서 도저히 안 되니 일단은 정리를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지금 로스컷을 단행해도 DBI 때 한 종목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환매 사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자금 그대로를 100% DBI 택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시 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업체를 시차를 두고 다시 담죠. 당일날 담는 경우 좀 드물고. 어찌됐건 그래서 그러한 그 맥락에서 DBI텍의 지금의 프로그램 쪽의 물량은 기계적인 로스컷 물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편입 여력이 조금 더 있거나 이것을 기회로 놓고 보는 쪽이 있다면 순수하게 편입의 기준을 잡는 쪽도 있다. 지금 한투 같은 경우는 8만 주 정도 매수 우위가 되고요. 그죠? 키움 같은 경우도 8만 주 정도 매수 우위인데 이제 개인이 많이 분산돼 있을 거고 역시나 개인이 많이 산다? 아니지. 그게 뭐 한 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응? 그리고 미래에셋 쪽도 개인 선호 창구인데 한 3만 주 정도. 그래서 오늘의 흐름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어느 정도인지, 손바뀜은 어느 정도 된 건지,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순매수 기준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떠넘겨진 건지 13%까지 밀려 내려갈 정도의 흐름에 뭐 하루에 지금 외국인이 24%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24% 갖고 있잖아요. 뭐 하루에는 다 못 던지겠어요? 하한가라도 맞아야지. 응? 냉정하게 생각해서 기계적으로 대처하든 기술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든 기술적인 부분이든 외국인들이 두들겨 팬다. 그럼 하한가는 못 가겠냐고. 24% 우리보다 똑똑한 외국인 24% 갖고 있는 거 다 때려야죠. 그러면 거기에 또 연기금이 갖고 있는 게 10% 수준이야. 연기금이 6월 20일 날 마지막 날짜에 변동 신고가 나와 있는데 6월 20일 이후에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하루에 다 팔아야죠. 저거.
일단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지주사 전환 관련해서의 내용으로. 자, 세 번째 녹화는 중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 먼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기준을 먼저 잡으시면, 자, 얘 DB하이텍 43,000원에 문자 나와서 샀는데 전저점이 이탈됐어요. 41,950원이 이탈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하나요? 아니요. 41,35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기계적으로 뭐 저점이 낮춰지면 손절하겠다, 4만 원이 붕괴되면 손절하겠다, 그걸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셔서 그걸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터진 거라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사에 대한 내용, 그게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아니면 뭐 분사에서 이제 그 중생님 질문 주신 어떤 식으로 분사를 하든 그것이 매각의 절차의 기준이 될 것이냐, 그 매각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지분을 뭐 또 지주사 지분을 확보할 거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찌 됐든 펀더멘탈 상으로 접근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 휴마시스가 장중 10% 올라오고 뭐 일동제약이 뭐 13% 이상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왜 못 가? 얘도 오를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폭락이 나와서 뭐 15%씩 막 빠져내려가는 종목이 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야, 이거 반등 나면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대처를 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생님 질문이 DB 분사하면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 매각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나요 하셨는데, 가치 없는 걸 팔면은 사겠냐고. 껍데기만 남기고 가치 있는 걸 팔면은 그건 사겠죠. 근데 가치 있는 건 남기고 껍데기만 판다면 과연 제대로 흥행이 될까요? 그리고 얘네가 만약에 매각을 하려면은 통으로 매각해야 돼요. 그 기업 가치 한 6조로 따져서 대주주 지분의 가치 프리미엄 얹어줘서 이제 6조 따져서 30%가 안 됩니다만, 뭐 예를 들면 20%, 그럼 6조에 1조 2천억? 안 팔겠죠. 그 1조 2천억에 팔아갖고 뭐 하려고.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갈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매각을 DB그룹에서는 절대 안 한다 쪽으로 이제 2015년부터 굳힌 거예요. 14년까지는 중국에 손을 무지 내밀었는데 중국이 안 샀어요. 오히려. 근데 15년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파운드리 시장이 개선되고, 그 이제 세 번째 녹음인데 맨 앞부분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실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기업 분사에 대해서 분할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 부분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분사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을 하면 그냥 매각을 하지 그거를 굳이 기업 분할을 한 이후에 매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만 원대 비중을 7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만에 하나 70% 이동을 하셨는데, 70%라고 표현하시는 기준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신용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레버리지를 쓰시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그 훼손이 나오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대형주의 레버리지 쓰는 거나 휴마시스 같은 종목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시는 거나, 그게 사실은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 DB하이텍 오늘 만약에 새롭게 접근하는 위치가 또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 여기서는 또다시 42,500원 정도 수준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이제 그게 2.5%, 2.5%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종목을 찍어서 이 종목 정리해서 옮겨갑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비중을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이거나 거기에 레버리지를 쓰시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 안 된다라는 쪽에 기준을 해석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지금 가격에서 깊어진다라는 자체가 펀더멘탈로 먼저 보셔야지 이거를 기술적으로 뭐 4만 원이 이탈되면 어디까지 밀릴 거야. 만약에 그런 식의 분석을 해주는 쪽이 있다면 그건 아예 듣지도 마세요. 삼성전자가 6만 원이 이탈되면은 순식간에 5만 5천 원까지 뭐 10% 빠지나요? 5만 8천 원이 이탈되면 막 5만 6천 원까지 내려오나? 하이닉스가 9만 원이 이탈되면 순식간에 8만 원이 내려와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휴마시스가 대주주 지분 12%짜리가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매집도 확인이 안 돼. 그랬을 때의 그 기준에 휴마시스에 자 앞전 고점 넘기면요 들어갑니다. 그게 100% 맞아 또? 오늘 지금의 기준에서는 안 맞잖아. 오늘 지금의 기준에서는 앞전 고점 넘겨서 샀는데 운 좋게 몸통을 넘길 때 샀으면 모를까. 갭상승에 밀렸다가 돌렸을 때 그리고 꼬리 달림 차익 실현하면 모를까. 늦게 들어가서 하필이면 여기서 들어갔어. 응? 그럼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 응?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저점을 찍고 돌리는 기준에 여기도 똑같아요. 기준점 잡기 위함이죠. 저점 대비 2% 돌리면 손절범위 2% 잡고 매수. 그 기준만 잘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똑같이 따라해봤더니 오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원 출신 전문가들도 보면은 어떤 친구는 계속 분봉 10분봉만 보라 그래. 어? 지가 조금 한 1년 해보니까 10분봉이 맞거든 잘. 근데 10분봉이 다 맞냐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범위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DBI 댁의 기준도 최소 2% 이상 돌리는 의미 나온다면 아 매수 강도도 살아나는구나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17만 주나 프로그램이 팔아서 0.4%예요. 물론 이 정도 밀려 있다면 개인들 로스컷 물량도 있을 거고 개인들 투매도 있을 거고 기관들 또 외국인들도 로스컷 범위의 물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가 편입 안 하고 야 이거 로스컷 할래? 라고. 근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수준이냐 그 다음에 또 나올 거냐 그거를 진짜 악재 인식을 해서 야 이건 안 돼 이 회사는 안 되겠어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뭐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안 되겠어 해서 물량이 계속 출회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부분도 제한적일 뿐더러 실적을 이기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도 뭐 유통 물량이 많긴 합니다만 외국 기관들의 뭐 수급 범위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그래서 뭐라 말씀드려도 지금은 와닿지도 않고 뭐 힘겨운 그런 상황의 기준이 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는 재차 하방이 잡혔다라는 인식을 잡고 재차 2% 이상 돌릴 때 재차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재차 발송을 하고 비중은 어쩔 수 없이 20%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준에 따라서는 IT 쪽에서 일부 비중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 LG노텍 갖고 있다 일부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력주에서 넘어오는 것까지는 그거는 뭐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고 여타 수익 종목에서도 비교를 했을 때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 이쪽에 넘쳐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것까지도 자 일단 그래서 전략 부분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설정해드리고 다른 쪽의 종목군들도 전략을 잡아야 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도 잠시 쉬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 지금 기준에서는. 그리고 오늘 뭐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또 꼬여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 19년도 이후의 흐름에서의 기준, 그리고 뭐 단순 논리의 기준에서 이 수급 범위도 여기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요 자락들에. 그럼 요 가격의 수급이었다면은 오늘 뭐 훼손돼 있겠지만은 요 정도 가격대 기준이거든요, 다. 한참 위죠, 다. 그래서 과도하지만 많이 버겁지만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오히려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LG화학의 주가 흐름을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당시의 기준에 그 저희 쪽에 사실상 조금 연구원분들을 다 독립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연구원분들 조금 자료 준비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찌됐건 물적 분할 기업들 그 검색하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 우리 그 연구원님 그게 가능하면은 물적 분할된 기업을 한국거래소 가서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물적 분할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그러면 연도별로 물적 분할하는 업체들이 쫙 나온다고. 그럼 그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놓고 보면 되겠죠. 물적 분할이 악재가 맞는지 여부. 그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하고 배터리 3사의 기준의 경우 전체적인 부분을 다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수를 빼고 볼까요? 지금 잘 보시면은 기사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LG화학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분사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2011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해 말에는 전지사업 부분 분사 작업을 위해서 TF를 사내에 꾸려 올해 7월 분사 후 상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안 했는데, LG화학의 최고 채무 책임자가 재무 책임자 CFO가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 분사와 관련해서 사업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7월 2분기 실적 발표의 컨퍼런스 콜 기준을 잡으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0년 기준에 그러니까 과도한 거죠. 지금 그 투매 뭐 이렇게 투매가 연동되고 근데 수급은 그렇게까지 꼬여 있을 것 같지는 않고 7월 달에 IR 개최 이 컨퍼런스 콜이 IR 개최 기준이니까 보시면은 7월 31일 날 10시에 발표를 한 거죠. 7월 31일 날 10시에 그러면 그런 분사 내용이 언급이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7월 30일 날 그런 내용이 발표되고 뭐 문제 있었네. 7월 30일 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오히려 더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호재다 악재다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물적 분할이 뭐가 호재고 뭐가 악재야? 그리고 나서 9월 달 들어서 9월 16일 날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가 봐라고. 응?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가 봐라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튀어나올 때 그때 기준에서의 변동성의 범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준의 변동성의 범위로도. 근데 이제 당연히 이때 뭐 수급 범위도 놓고 보셔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요 기준까지 변동성이 손바뀜의 흐름으로만 연동이 됐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자락에서는 오히려 떨어져 내려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요게 10월 말까지입니다. 더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준 잡아서 볼 건데, 수급이 보시면 잘 보세요. 손바뀜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 수급이 이렇게 한번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으로, 뭐 비이성적이라기보다는 뭐 급등할 때 기준에는 이렇게 손바뀜의 수급이겠죠, 이게. 이게 뭐냐면 7월 31일 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7월 30일 날 IR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IR을 단행할 때 조금 전에 기사 내용 보신 것처럼 물적 분할 단행할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물적 분할 단행할 수 있어요라고. 이게 이제 며칠 날의 뉴스냐면 9월 4일 날의 뉴스입니다. 9월 4일 날에. 그래 물적 분할 뭐 물적 분할이라까지 표현을 안 했지만 분사. 그러면 인적 물적 둘 중에 하나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분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런 뭐 내용 없이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9월 16일 날의 기준에서의 흐름 놓고 보시면 되는데, 자 9월 16일 날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요렇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날 하고 또 그 다음 날의 기준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급이 들어와요. 오히려 이렇게인데 또 왜 밀렸니 그랬더니 물적 분할 그러면서 쥐들끼리 아니 소액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어? 물적 분할이 뭔지나 사실상 소액 주주들이 알아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소액 주주 지분이 얼마나 됐겠어요, 사실상. 그 당시에 기사를 놓고 보면 8% 수준이다, 12%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기사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흐름 볼까요? 자, 시장의 흐름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세를 띠고 난 이후의 흐름이 돼요. 그리고 10월 말까지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월부터. 그리고 요 3월 달을 좀 다소 왜곡된 부분이라 보고 그럼 7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시장도 다시 저점이 이탈되는 시점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자고요. 지수 빼고 잘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CFO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오히려 폭등이 나와요. 이거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의 폭등이라기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한 폭등이 되겠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폭등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정받은 게 얼마나 받았어? 막말로. 이것뿐이 더 받았어요? 이 라인이 60만 원 이탈된 58만 원이야. 근데 지금까지도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악을 써요.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공시까지 이사회 결의까지 한 저 흐름이 자 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주가 6% 폭락했다. 야 물적 분할 악재다. 이 녀석들 말이야.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바보냐고.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 지분이 얼마인데 47%인데 참석률 77.5%에 82.3이 찬성이야. 저도 이거 긍정적으로 봐요. 왜? 이게 왜 부정적이에요? 그동안에 LG화학에서 돈 버는 거 싹 빼다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넣었지. 대주주만 입 찢어지는 거죠. 소액주주들은 물론 그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방어가 되고 할증이 돼 있는 요인이 있어요. 화학업체들 중에서 롯데케미칼보다 월등한 할증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배당 안 해주고 주주환원 정책 안 하고 쥐들 마음대로 이따구 짓거리 하지 말라고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돈 버는 거 쥐들 마음대로 배터리 사업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돈을 안 넣고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IPO에 성공할 자신이 생긴 거죠. 시장 분위기도 좋고. 야, 이때 아니면 안 돼. 빨리 해. 빨리 해서 돈 확 땡겨. 시장 자금 확 땡겨. 그 시장 자금은 적법한 상황만 되면 들어온단 말이죠. 펀딩 자금은 다 모여져 있어. 근데 명분이 없이 막 사주면 그럼 배임에 걸려. 그러니까 야, 이제는 성장성이 뛰어나고 실적이 가시화됐고 이제는 야, 돈 땡겨도 되겠다. IPO 하자. 그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분의 84.81%가 LG화학 지분인데 아니 이게 왜 악재냐는 거야.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물적 분할 종목군들을 다 들여다봤을 때 단 한 번도 악재라고 표현한 기사 내용을 난 본 적도 없어요. 응? 농담해라. 이 당시에 대림산업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같이 했어요. 주가가 안 좋았을까? 아니란 말이야. 결론은 보시면 17일 날이에요. 9월 17일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물적 분할 승인이 됐어요.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배터리 산업에 대한 물적 분할의 의결이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 끝인 거야. 여기에 리콜 사태가 두 개가 겹칩니다. 리콜이 두 개가 겹쳐요. 현대차하고 외국계하고. 그럼 10월 말에 물적 분할해서 결의가 돼서 이때 미끄러져 내려온 등락률이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6.14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살짝 이탈됐었어. 왜? 후유증 있을 거 아니에요. 당일날 매매 참여 못하신 분들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폭등 랠리야. 이게 그럼 물적 분할이 호재여서 폭등일까? 왜 폭등해요? 일단은 수급 놀리고 그들이 사 제끼겠다는데 뭘 수급 놀리고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은 전체 시장이 폭등해요. 누가 이끌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시장 40% 오를 때 이들이 80%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견인한 거예요. 시장이 가서 얘가 쫓아간 게 아니라 얘가 80% 오르면서 시장이 견인이 된 거예요. 물적 분할이 악재라며. 물적 분할이 여기 줄거는 요 상태 딱 튀어나온 얘기고 그리고 시장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9월 초순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물적 분할 악재라고 해서 터뜨려진 게 동그라미 쳐드린 저 기준이고 저 기준에 두 번 두들겨 맞았다고 쳐도 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LG화학 들어간 8월부터 들어갔어요. 거래 터지면서 응? 시즌 7월 달에 다 수익 잡아내고 그죠? 이게 어디 리콜 사태까지 두 개가 포함된 조정이 이거예요.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물적 분할에 대한 조정이야.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졌을걸요. 그리고 나서 저고점을 다 넘기고 올라서 물적 분할이라는 악재 자체는 없어진 건데 이자의 결이 다 끝났고 다 확정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가만 밀리면 물적 분할의 악재래. 응?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 당시에 나머지 삼성 SDI나 LG 이노텍을 보자라는 거예요. 걔들이요? SK 이노베이션은 더 떨어집니다. SK 이노베이션 더 떨어져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나중에는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20년 08월부터의 일봉. 나중에는 나중에는 물적 분할 전체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 단순하게 이거 LG화학이
LG화학이 이 당시 기준에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6조고 얘는 12조예요. 그죠? 시가총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LG화학이 뭐 시장 점유율이 좋고 그것도 있지만은 실적이 화학 분야의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DB하이텍의 실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PER이 뭐 한 10대 배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진짜 머리 아프죠. 거품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LG화학 보시면 어찌됐건 23만 원에서 241%가 올라왔어요. SDM 182%, 이노베이션 258%. 아니 SK이노베이션은 21년도 하반기에 물적 분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왜 제일 많이 빠지냐고. 조금 더 올라왔고 시가총액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응? 삼성 SDI는 뭔 올라오지도 못한 녀석이 무슨 20%나 빠지냐고. 지가 지가 물적 분할해요? 아니잖아. 결론은 배터리 3사에 대한 배터리 3사에 대한 시가총액이 저렇게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LG화학, 삼성 SDI가 저런 240%, 180%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받을 때 깊어진 거죠. 저거를 무슨 물적 분할에 갖다 꽂아 놓냐고.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10월 말에 물적 분할 그 기준에 이게 11월이 아니라 10월 말이겠죠. 이거 표시를 저렇게 해놨는데 어찌됐건 날짜까지 정해줘야 되는데 10월 말일에 저점을 아마 찍을 거예요. 최저점이 아까 10월 말일 거란 말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땡겨서 볼까요? 11월 10월 말인데 11월까지 내려왔구나. 여기 11월. 요날 10월 말일 날 통과되고 11월에 저점 한번 확 찍고 그러고 나서 돌려서 79%를 땡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의 악재 요인이냐? 105만 원까지 갔을 때는 물적 분할의 악재 요인은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 무슨 뭐 말만 나오면 물적 분할이 악재네, 소액주주 다 죽이네. 아니 물적 분할 발표하고 79% 올라갔잖아. 고점 대비 당연한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 뭐 LG, DB하이텍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4만 원까지 밀렸는데, 똑같이 80% 올라가면 돼. 4, 8에 30이 7만 2천 원 가면 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적은 월등하니까 월등히 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뭘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그걸 생각을 해요. 어떤 거요? 그냥 옆에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만 기가 쏠린단 말이에요. 윤정두도 필요 없고 윤정두에 대한 신뢰도 없고 윤정두가 이런 거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 그때 돼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장 끝나고 딴 데서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종목을 왜 갖고 와요?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 일단 소나긴 피해고 봐야죠.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LG화학이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죠. 그럼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아니 한국 조선해양을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사를 해놨잖아요. 6개인가 5개인가 6개로 쪼개놨죠. 응? 5개인가 6개로 기업 분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건설인가요? 현대건설기계? 응? 이런 거 다 분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할 때 17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뭐 얘도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겹쳐지긴 했지만 대림 쪽이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대림 산업하고 그거 제가 하여간에 다 그 확인을 해서 물적 분할 종목군들 예전부터 그게 악재였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과도한 그 해석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적 분할까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뭐 소부장 쪽에 대한 전체 약세 부분 범위까지도 아마 뭐 포함돼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 태민 선생님께서 장 마감 이후에 올려주셨을 때도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장중에 나와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장중에 연동이 안 된 부분을 굳이 지금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한 거고 시간에서도 전혀 연동이 안 됐고 시간에서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수급이 그렇게까지 꼬여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마감 이후에 보긴 봐야 되겠는데 뭐 외국 기관이 무지하게 던지다 보니 뭐 주가 당연히 밀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놓고 봤던 외국 기관의 그 수급 범위를 넘어설 것 같지는 않아요. 80만 주만 이렇게도 들어왔다 나왔다 했죠. 80만 주까지 제 기억으로는 80만 주 지금은 뭐 굉장히 과도한 거죠 지금. 매수든 매도든 개인들이 떠하는 게 40만 주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고 40만 주 때 그리고 이렇게 73만 주 물량을 하루에 73만 주 이틀에 130만 주씩 이렇게 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등락률이 오늘의 지금에 못 미쳐요. 주가는 더 물론 더 위에 있었고 100만 주를 뺏어간 날도 이거 뭐 블록딜 아니잖아요. 100만 주 뺏어간 날도 6% 등락인데 무슨 60만 주 떠놓은 빼앗은 날 5% 80만 주도 3%뿐이 안 빠지는데 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오늘 글쎄 한번 끝나고 놓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지금 변동이 확산돼 있죠. 내일자 기준에 우리 그 컨센서스 놓고 보면 내일자 기준에 어떻게 나올 거예요? 3배가 안 나올 수도 있죠. IT 종목에 무슨 소형 잡주도 아니고 IT 종목의 실적이 예측 범위가 나와 있는 종목 중에 PER이 3배 미만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3배 전후에 놓여진 게. 주가는 뭐 어찌됐건 두들겨 맞았지만 그럼 결론은 그 코로나19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그런 그 기준에서처럼 이건 뭐 알겠는데 뭐 속수무책인 걸 뭐 코로나19 때를 기준을 잡으면 좋은지 알겠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은 이 LG 이노텍의 주가도 뭐 처참하게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지금 이제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얘가 코로나19 때 뭐 당연히 상황은 다른 거죠. 근데 코로나19 때 반등이 나오는 요 자락에서 이게 상한가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저가가 얼마까지 밀렸어요? 말도 안 되게. 이건 뭐 자기가 무너진 것도 아니잖아. 75,700원. 응? 75,700원 곱하기 얼마예요? 2,366만 7,107주 해주면 1조 8천억. 지금 딱 DB하이텍 1조 8천억까지 밀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그 다음날 또 뭐 변동성 때문에 밀렸다가 그 다음날 또 25%의 폭등.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이 당시 기준에 LG이노텍에 대해서 그냥 얘는 막연하게 뭐 대형주 그룹사의 기준인 거죠. 2000년 3월이면 실적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지금의 기준 대비 2조짜리 1조 8천억까지 내려갔었고 2020년이면은 2,300억 순이익의 결과가 3월달이니까 예측 범위가 순간적으로 컨센서스 하향됐을 거 아니에요. 경기 둔화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 순이익이었던 종목이 컨센서스가 좋게 나왔다가도 코로나19 때문에 확 접혔어. 지금의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또 물적 분할 다 좋아. 결국은 1조 8천억까지 밀렸을 때 이 순이익을 다 잡아준다고 해도 그리고 PER이 무슨 뭐 몇 배야? 계산해 줘 볼까요? 1조 8천억에서 나누기
2,300억. 어? 8배네 그래도. 7배 8배. 지금은 뭐예요? 3배 전후야. 그리고 규모가 다르죠. 순이익에 대한 규모 자체가. 6천억 지금 내다보는 거는. 그걸 낮춰둬도 4,500억. 전년 기준 잡아도 3천억. 상반기 기준 잡아도 3천억. 적자 전환되지 않는 한. 일단은 그래서 LG화학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물적 분할이 일단 악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물적 분할 종목군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한번 다 잡아주세요. 예. 일단은 영상이 기니까 올려드리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물적 분할 종목군들.